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노사민장협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강흥진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편차가 있습니다. 추진되는 방향도 다르고요. 이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우리 지역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청년과 그리고 중장년까지 포함한 각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원영입니다. 2022년 충남 일자리 정책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타 지역에 비해 일자리 현황은 좋은 편이지만 청년들은 수도권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재 유치를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 질과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일자리 정책 발굴 토론회를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선 7기 기간, 2018년, 19년, 20년, 21년 동안의 충남의 노동시장 현황을 좀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 민선 8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노동시장 정책을 좀 끌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들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충남 같은 경우는 2019년 말에서부터 시작됐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그 지역들이 그 일자리 위기나 그리고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에 반해서 충남은 제조업의 주력 산업들이 그 기간 동안 좀 탄탄하게 지역을 바치고 있어서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부흥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평가가 좀 내려지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일반지원제도 등 중복제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은 참여 중에 더 좋은 제도로 변경을 희망했을 경우 중단 등의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두 번째는 인턴제 참여가 실적을 생각하여 불가피하게 공공기관 참여가 많아지고 의도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아산 지역 구직자들이 교통편 불편으로 사실 공단 지역 근로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단 지역에 대한 버스 노선 확충으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2021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월 평균 임금은 327만 원이었고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202만 원으로 성별에 따라 월 평균 125만 원의 임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충남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충남 여성의 저임금 문제는 남성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이 일이 복지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일을 통해서 생계적인 것들도 문제를 해결을 하지만은 건강이라든지 관계망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일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을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년이 도래하셔서 60세가 되면은 저희 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예전과 하던 일과 다른 쪽에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적응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책적인 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고요. 소상공인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전문 마케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필요한데 도내에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소상공인들한테까지 오지나 못해요.
그것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현금성 지원으로 순간적인 지원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그 일터넷이라는 그런 플랫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 지역이 천안 이외의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려면 기숙사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도 낮은데 기숙사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여기에 취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면 채용을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천안 아산 지역에 공장이 있는 곳은 대부분 외곽 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대중교통이 아주 열악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대중교통이 열악한 곳에 출근을 하려면 자동차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일하고자 하는 회사에 통근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면 구직자도 일자리를 구하는데 고민을 덜 하게 되고 기업도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정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충남 지역의 출신자들만이라도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이쪽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청년 구직자들은 근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회사의 분위기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수도권 기업과 지역 내 기업의 간극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굉장히 그 젊은 친구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에 좀 선호하겠지만 사실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충분히 제조업에서는 있고 또 신중년분들이 신중년들이 가지고 있는 숙련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여성들 대상으로 직업교육 훈련 전문 그 인력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저도 지금 이제 일반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해서 기업 맞춤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용 유지가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그분들은 경력 단절이라는 그 리턴을 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도 훈련 기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력 단절 여성이 내가 어떤 경제활동 참여하면서 내가 어떤 기술적인 교육을 받고 본인의 어떤 마인드를 좀 향상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자리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접하고자 참여를 했는데,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각 분야별로 많이 알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요. 특히 진행을 하면서 댓글을 남긴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이나 토론자와 이제 참여자의 소통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 노, 사, 민, 정, 화이팅!